상환금이 약 254불이 줄어들게 돼요. 네네. 이러면 연에 네네. 3,000불 이상이 다음 주 5월 20일 드디어 RBA 기준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무려 0.5% 네. 인하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럼 지금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소식인가요? 아니면 신중해야 될 뉴스인가요? 일단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 실전 계산까지 같이 다뤄볼게요. 왜 지금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까?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면요. 인플레이션 속도는 둔화가 되고 있고, 네, 지금 소비자 지출도 줄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실업률도 살짝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전에는 0.25% 인하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네. 갑자기 언제부터 뭐 며칠 안 됐죠? 네네네. 네, NAB에서 0.5% B컷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만약에 진짜 0.5% 정도 인하가 된다면 작년부터 이어졌던 고금리가 꺾이는 첫 공식 신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자한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실장에. 네, 제가 이제 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대출이 한 80만 불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지금 레이트가 어느 정도 되죠? 5% 후반에서 6% 네네.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쉽게 그냥 6%로 계산을 할게요. 네네. 근데 말씀하세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0.5% B컷이 실행된다. 그러면 5.5%의 이자율이 되겠죠? 네네. 그러면 원금 플러스 이자, P&I 이율로 월 상환금이 약 254불이 줄어들게 돼요. 네네. 이러면 연에 네네. 3,000불 이상이 세이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픽스드, 이제 금리, 고정금리로 하신 대출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이건 전에도 한번 저희가 네네. 촬영하면서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픽스드는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이자의 금리의 변동과 상관없이 그냥 딱 정해져 있는 말대로 픽스드 레이트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금리 인하가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럼 지금 뭘 해야 가장 유리할까요? 사실 뭐 딱히 준비해야 될 건 그런 건 없어요. 네네. 그렇지만 어쨌든 더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네네. 세 가지 실전 전략을 좀 정리해 봤어요. 상황에 따라 전략은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요 세 가지 정도는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리파이낸싱이죠. 그쵸. 네, 즉 뭐 한국말로 편하게 얘기하면 대출을 이제 다른 은행으로 이제 바꾸시는 건데 금리가 떨어질수록 기존보다 좋은 조건의 상품들이 은행들이 오퍼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 마켓을 네네. 조금 더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대출, 그런 상품들을 많이 내게 네네네. 되고요. 지금 요즘 분위기 자체가 지금 리파이낸싱을 네네. 너무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금리 네, 인하를 요즘에 생각하시다 전화 많이 보니까 받으시죠. 네, 거기서 왜냐면 기간 자체도 30년으로 이제 다시 상환이 되다 보니 리페이먼트가 더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많이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홈런 금리가 6% 정도 되는데 네. 지금 만약에 5.49 상품이 나왔다. 네, 0.5 그럼 떨어져가지고. 연간에 수천 불 이상의 이자가 절감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리파이낸싱을 생각 안 할 수 없죠. 네네. 그렇지만 함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은행 이제 실질적으로 보이는 거는 뭐 5.49 베리어블 레이트다 했는데 저희가 은행을 옮겼는데 뭐 어플리케이션 피, 세틀먼트 피, 디스차지 피, 뭐 디스차지 피, 라지먼트 피, 네, 뭐 그런 게 막 발생할 수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하는 게 좋고요. 네, 그것도 좋고 물론 반대로 또 이득인 부분도 있죠. 리파이낸스 했을 때 이제 캐시백도 있고 뭐 네네. 하니까 그럼 뭐 그거는 론 브로커를 꼭 만나보셔서 네, 상의를 받아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오프셋 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오프셋 계좌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오프셋 계좌를 단지 돈을 이렇게 넣어놓는 게 아니라 이자를 최대한 덜 내게끔 운영하시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월급 통장 하루라도 돈이 거기에 있게 되면 그 하루만큼의 이자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네네. 월급 통장을 차라리 옵셋 어카운트로 바꿔놓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네네. 네, 생활비 통장이나 뭐 그래서 뭐 투자하고 계시는 모든 금액들을 다 옵셋에 넣어두는 네. 것도 네, 방법이긴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때 필요할 때만 이제 빼서 쓰는 그 구조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옵셋 어카운트에 한 5만 불 넣었으면 그만큼 원금에서 이자는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리페이먼트가 그렇다고 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그쵸. 많은 분들이 되게 질문을 많이 하신 부분이에요. 음. 분명히 내가 옵셋 어카운트에 5만 불을 놔놨는데 왜 똑같은 돈이 나가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5만 불에 대한 이자만큼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원금이 더 빨리 갚아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옵셋 어카운트에 5만 불을 이렇게 넣어두셨다. 그러면 뭐 상한 융자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뭐 빠르면 5년, 7년 이렇게 이상 조금 더 돈을 빨리 갚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네네.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지금 먼슬리로 리페이먼트를 이렇게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 전략도 있죠. 그거를 이제 조금 2주에 한 번 이렇게 페이하는 거를 바꾸시면 아무래도 더 빨리 갚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유리한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픽스들을 해제하고 베리어블로 갈아타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고정금리를 얘기하면 고정금리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를 쉽게 들면 옵터스나 우리 테스트라의 2년 약정 거는 거와 네네네. 똑같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보시면 돼요. 네, 그 전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브레이크 피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네네네. 있잖아요. 그거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계약이 얼마만큼의 브레이크 피가 발생하는지 네네. 그리고 기간이 만약에 3년이었는데 1년 이내에 브레이크했다 이러면 사실 굉장히 나오죠. 왜 브레이크 피가 네. 뭐 6천 뭐 만 이 정도 만불까지 나올 수 있게 네, 되니까 맞아요.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알아보셔야 될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은행에 문의하셔서 브레이크비를 확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홈런 뭐 픽스드 레이트 네네. 브레이크비 검색하시면 지금 원래 뭐 계약 기간이 5년이신데 몇 년 남았고 지금 몇 프로인데 이런 걸 작성을 하시면 이제 간단하게 금액은 뭐 러플리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꼭 확인해 보시고 네.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 저희 같은 론브로커를 네네.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금리 인하 관련해서 꼭 짚고 가야 될 게 한 개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네네. 많은 뉴스들에서 그런데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는 게 가장 이게 과연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일일까요? 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네. 근데 저희 같이 이렇게 프로퍼티 네네. 마켓에 먼저 뛰어들었고 이렇게 좀 프로퍼티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네네. 정말 좋죠. 유리할 수밖에 없고. 네네. 네. 하지만 이제 경제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볼 수밖에 없죠. 네. 과거 그 코로나 예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이자율이 코로나 기간에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네네. 이게 떨어질 때마다 네네. 집값이 폭등을 해버렸어요. 이게 네. 이제 부작용이 좀 네, 있었네요. 부작용이죠. 그리고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바로 집값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었는데요. 네네. 네, 이 집값의 폭등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네. 요거는 네, 많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긴 해요. 염려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RBA라든지 스타티스틱스를 보면 이 코로나 저점 금리 이후에 지금 호주 집값이 최고점을 찍고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2020년 이후로 한 48%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RBA가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경기를 살리긴 해야 되잖아요. 지금 네네. 막 인플레이션도 있고 네네. 실업률도 있고 이런 네. 여러 가지 네, 뭐 소비도 막 문제, 축소되고, 네. 소비가 정말 많이 줄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네네. 오 실장님은 어떤 전략을 좀 써야 된다고 사실은 할까요? 네. 이제 RBA가 금리를 내리는 거는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모기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 모기지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거라고 보면 맞아요. 돼요. 그래서 이 현금 금리라고 하는 캐시 레이트 말고 재정
정책, 이제 뭐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이라든지 네. 뭐 이제 정부에서 조금 더 이제 모든 가정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정책들을 더 펼쳐야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레이버에서도 얘기했던 게 텍스 네. 브라켓을 조금 네. 높이고, 네, 뭐, 뭐죠? 세금을 한 번에 뭐 감면시켜 준다든지, 네네. 뭐 첨부를 뭐 감면해준다. 헥스나 헬프에 대한 거 그럼 인하를 해준다든지, 네. 네, 그리고 네, 그런 정책들이 네. 같이 해야 이제 호주 경기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싶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모든 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제 각자 이제 이 금리 인하가 어느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득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팁은 늘 이거죠. 은행이 아니라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대출을 설계하자. 네네. 그거는 저희가 또 이제 재정을 들어보고 그럼요. 저희가 같이 설계를 해드리잖아요. 네네네. 아래 댓글에 상황 남겨주시면 실제 사례 기반 상담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 실장님, 네네. 근데 정말 이번에 RBA 네네. 20일 발표인데 네네. 몇 프로 컷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오 실장님 개인의 뷰. 0.5가 컷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0.25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0.5까지 컷이 한 번에 될 것인가? 네네. 네, 좀 한번 투표를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네네. 같습니다. 댓글에 네네.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뭐 조그마한 와인이라도 한 병 그거 한번 추첨해서 내기로? 네, 내기로?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갖고 만약에 0.5가 맞았다 그러면 네네. 제가 네네. 한 병 사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고 네. 만약에 0.25가 맞았다 네. 그러면은 제가 오 실장님이 사서 제가 하시는 걸로. 구독자분들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제가 한 병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지금 와인이 걸려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네. 부자가 되게 하다의 뜻을 가진 엔리치 그룹의 팀장 신동혁이었습니다. 네, 실장 브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